신규 상장주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신규 상장 소식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시장도 단계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코스피 대형주들을 포함하여 굵직한 종목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연말 효과로 엄청나게 많이 상장합니다. 이제부터 10월에만 10개 이상의 종목이 상장하고 11월에는 그 이상이 상장합니다. 아마 옥석 가리기가 정말 힘들 것 같고 현재는 바이오 쪽에 돈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과연 바이오 불꽃놀이 이후에 그 돈들이 몰려와서 과연 신규주 테마가 잔치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조금만 들어보신다면 신규 상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속는 자와 그리고 속이려는 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주식 어디까지가 약이고 어디까지가 독이냐면 어떻게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소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단기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잘못 매수하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신규 상장주를 지금까지 5년 넘게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물론 이런 투기성이 심한 신규 상장주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규 상장 매매를 하는 이유와 이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서 독이냐 약이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무조건 시초가에 사는 것은 독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박이랑 다름이 없고 첫날에 사서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날 수 있겠지만 첫날에 사서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맞게 됩니다. 첫날 시초가에 사는 것은 그냥 도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개, 두 개 종목으로 이렇게 운 좋게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물려서 한 방에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초가 매매는 신규 상장에서 시초가 매매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를 음봉으로 거래량이 읽고 떨어지는 것을 싸다고 사는 것, 아무리 공모가 미치라 하더라도 거래량도 없고 음봉인데 사는 것은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음봉 상태의 종목,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의 특성이 떨어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루에 20%씩 떨어지면 그 종목이 단기간에 반등을 줄 줄 알고 싸게 사려는 심리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신규 상장주는 특히나 뻥튀기가 되었을 경우에 떨어진다면 심하면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뻥튀기 된 종목이 첫날에 시세를 주지 않고 시세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면은 다행인데 안 주고선 그냥 시초가에 2배 뻥튀기 된 다음에 쉬지 않고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14,000원까지 순식간에 갔다가 6,100원까지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장하자마자 거래량을 잃고 떨어지는 종목들을 싸게 사면 안 되고 그리고 무작정 시초가에 넣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피하시면은 신규 상장은 일반 급등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과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첫날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몰리기 때문에 양봉이 떴을 때만 활용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순간순간 변동성이 강하고 하락으로 변동을 줄 경우에 이런 종목들보다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매매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은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한 방에 쭉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3분봉상 마이너스 5% 이상을 잡아먹는 그런 음봉이 한 방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폭락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이 신규주들은 이런 종목들보다 나중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 순식간에 뭐 마이너스 5%에서 심하면 10%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을 잘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고 신규 상장은 항상 양봉이 떴을 때만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맨날 이 확실한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봉이 떠야지 추가적인 뭐 개인들의 매수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력의 매수세라든지 누구의 매수세에 상관없이 일단 양봉이 떠야지 그 종목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붙고 거래 대금이 상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냥 설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붙지 않고 첫날 다음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봉인 상태의 종목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재미를 봤던 라닉스가 양봉이기 때문에 제가 재미를 본 것이지 이게 첫날부터 음봉이었다면 매매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음봉이라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봉 이후에 커다란 양봉이 떴을 때 무조건 양봉이 떠야 됩니다. 일단 떨어지더라도 뭐 그냥 작은 빨간색 봉이 아니고 커다란 양봉, 적어도 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양봉, 한 방에 고점을 안 뚫어줘도 되니까 고점 근처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양봉이 뜨면 그 뒤에 흐름을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주를 매매할 때는 일단 양봉이 뜨고 올라가는 힘을 확인했을 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의 종목을 매매하다가는 크게 물리고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음봉으로 떠서 눌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항상 첫날 고점을 회복을 해주면은 그 뒤로 힘이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마니코 FNG는 워낙 강한 재료 때문에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보통 세력이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폭락합니다. 차트가 거래량이 끊기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관여하는 세력이 없다면 그 세력은 뭐 개인, 기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세력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레이도 보시면 이 레이와 그리고 한독그린텍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첫날에 음봉이 나왔어도 그 다음 빨간색 봉이 나옵니다. 빨간색 봉이 나오면서 이 레이의 종목의 세력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들어오면서 이 기관이 세력이 됐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세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랑 그리고 수급에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세력. 어떤 게 강하냐면 뭐 기관도 강하겠지만 확실히 2배, 3배 이렇게 대박을 주는 종목은 수급이 안 잡히는 일반적인 세력. 이 마니코 FNG를 뭐 재료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이런 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최근에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신나게 올랐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기관이 관여 안 하는 그런 거래량이 실리고 수급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력. 이런 세력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강하고 이런 세력들을 잡는 것은 이 캔들과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캔들과 거래량으로 잡아낼 수 있고 신규 상장주가 상장 이후에 힘을 잃지 않고선 양봉이 뜬다는 것 자체가 그 종목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테크도 첫날부터 하한가를 갔습니다. 첫날에 상장 첫날에 하한가를 갔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음봉이 나옵니다. 음봉이 아니고 양봉. 그 뒤로부터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이 고점 근처까지 계속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첫날 고점을 뚫어주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지지를 받게 되고 양봉이 뜨는 순간 그 뒤로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신규 상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매매할 만한 대상인가, 양봉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세력입니다.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세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시가총액이 아주 큰 대기업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 상장 때나 아니면 상성바이오 그리고 삼성 SDS 이런 엄청난 종목들이 상장했을 때 외국인이 세력이 됩니다. 그 외에 그냥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아닌 종목들은 크게 나누면 기관이랑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조를 넘어가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기관은 눈에 보여서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수급에 다 잡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수월하지만 목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좀 약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어차피 기관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자신의 돈을 굴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남의 돈을 받아와서 굴리기 때문에 정말 작정하고 그 종목을 쓸어 담는 게 아닌 이상은 주가를 시원하게 올려주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단타를 치고 그런다고 주가가 힘을 못 받고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주식시장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확률이 변할 수도 있으며 세력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총 거래량과 분봉상 거래량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진짜 세력이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이 상장하는 종목에 앞으로 상장하는 종목에 세력이 들어올 건지 맞추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에 세력이 들어올지는 그 돈 가진 세력 마음일 테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력의 입장이 되는 것. 주식시장에서 이 신규 상장 세력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보통 신규 상장주에 그날 상장하는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바이오가 거래대금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여기에 돈이 다 몰리는데 그 외에 신규 상장주가 상장한다. 그러면 그 세력이 거기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소수의 종목에 집중을 하다가 여기서 다 해먹으면 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고 또 여기서 해먹으면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보통 신규 상장이 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먹을 종목이 없거나 이 세력들이 먹을 종목이 없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폭락을 한다던가 이런 시장에서 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물량과 시초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할 때 어떤 종목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 이러면은 품절주니 뭐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으면 당연히 주가가 쉽게 올라가겠죠. 물론 그 쉽게 올라갈 조건이 그 물량들을 전부 세력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적은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가 전부 확보를 한다. 이 데모랑 윌링스가 대표적인데 둘 다 유통 물량이 20% 정도 됩니다. 정말 적은 편인데 유통 비율이 24%, 이게 27%, 정말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가볍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상장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난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데모라는 종목이 공모가가 5,200원짜리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5,200원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5,200원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5,200원짜리가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합니다. 2배 상장을 해서 끝까지 오르긴 합니다. 첫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인가? 일단 올랐습니다. 일단 2배 상장하고 2배는 아니지만 거의 7, 80%의 상장을 했는데 뻥튀기 돼서 상장을 하고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행운입니다. 여기서 뻥튀기가 된다면 내가 세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원래 5,200원짜리 종목을 그리고 그 유통 가능한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 물량일 텐데 이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5,200원짜리를 10,000원 넘는 가격에 사서 주가를 계속 올려줄 수 있을까? 당연히 세력 입장이라면 그게 부담이 됩니다. 일단 그 기관 투자자들의 던지는 물량들을 세력이 비싼 값이라도 다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확보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좋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세력은 부담스러워서 매수를 못합니다. 당연히 매수를 못하면은 이 종목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첫날에 설거지를 하고 다 팔아먹고 도망가고 첫날에 보시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개인들만 다 들어오겠죠. 이제 개인들만 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은 종목에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유통 물량이 20%든 10%든 개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다 가지고 있으면 주가는 못 오릅니다. 게다가 뻥튀기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확보한다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력도 안 들어오겠죠. 저도 개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뻥튀기 되는 종목은 웬만하면 그냥 첫날에 양봉이 뜬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영상 첫 부분에 양봉에서 매수해라 이런 말이 있었지만 2배 가까이 뻥튀기 된 종목들은 첫날에 양봉이 뜬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확률적으로도 계산을 해보시면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70% 이상 뻥튀기 되는 종목들은 항상 단기간에 반토막이 됩니다. 이거는 3분의 1 토막이 되었는데 정말 심한 편이죠. 보통 뻥튀기 되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반토막이 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한 적어도 50%까지는 종목에 따라서 감당이 가능합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감당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그냥 욕심을 버리고 첫날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뜨고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윌링스란 종목에서 둘째 날에 최고점 34,000원까지 갔을 때 매수를 한 그런 주체가 전부 다 개인입니다. 개인들은 여기서 주가가 이제 유통 물량도 없고 품절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샀겠죠. 가격이 어떻게 되던 간에 무조건 매수를 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를 매수할 때는 일단 시초가가 중요합니다. 시초가가 합리적인지 못하면은 세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세력이 들어올 확률도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은 여러 개 하는데 그 여러 개 상장하는 종목들이 전부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 지수에서 진짜 해먹을 종목이 없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해먹을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시초가가 좀 괜찮게 시작을 했다. 그럴 경우에 들어올 확률이 높고 대충 통계를 내보더라도 세력이 어떤 종목에 들어올 확률은 이렇게 들어와서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를 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10개 중에 1개가 될 정도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고 하격이 높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생각을 해서 공모가 뻥튀기만 돼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뿐. 정리하자면 이 종목의 시초가를 확인하고 세력이 들어올 만한지 입장을 바꿔서 확인을 해본다면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소문난 잔치는 경쟁률이 높다든지 경쟁률이 낮아도 안 되겠지, 엄청 낮아도 안 되겠지만 엄청 높아도 안 됩니다. 높으면은
서로 매수를 하려고 시초가만 뻥튀기가 되지 이 경쟁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적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일단 구주주의 물량이 많이 유통이 되면 좀 불리하고 유통 물량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유통 물량이 너무 작으면 시초가가 뻥튀기가 됩니다. 서로 사려고 하니까 이 세력들은 시초가 뻥튀기 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들어올 생각도 없고 먹을 자리도 많지 않고 뻥튀기가 된다면 원래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배 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크니까 이런 세력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